여기는 미국 텍사스. 텍사스의 작은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에서조차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선고를 받은 6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구 반대편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곤. 텍사스 농장에서 시작된 한 어머니의 절실한 여정. 그 끝에는 의료적 기적을 넘어선 따뜻한 포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 레드우드 마을의 캐롤린입니다. 한국은 저와 제 딸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사연을 보냅니다. 텍사스의 따스한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딸 소피아의 작은 얼굴은 하얀 침대 시트 위에서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날은 3번째 수술 결과를 듣는 날이었어요. 존슨 의사는 차트를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췄어요. 의사가 안경을 벗을 때는 항상 나쁜 소식이 있을 때였으니까요. 캐롤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피아의 심장 상태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선천성 판막 기형이 너무 복잡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최대 1년입니다. 소피아와의 시간을 소중히 보내세요.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실의 벽이 저를 향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소피아가 작은 눈을 떴어요. 엄마, 왜 울어요? 그제야 제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그런데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서자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제 유일한 가족, 제 생명과도 같은 소피아를 잃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가 잠든 후 병원 정원에 나갔어요. 텍사스의 밤하늘은 항상 맑았지만 그날따라 별들이 더 강렬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해주려는 듯이요. 제 휴대폰을 꺼내 몇 달 전 우연히 보았던 다큐멘터리를 검색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소아 심장수술 서울대학교 병원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날 밤 병원 벤치에 앉아 다시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친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국,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곳.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병원 근무를 마치고 밤마다 한국어 단어 카드를 암기했어요.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제 딸을 살려주세요. 이 문장들을 거울 앞에서 수백 번 연습했습니다. 소피아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어요. 이제는 짧은 거리를 걷는 것조차 숨이 차서 힘들어했습니다. 작은 입술은 점점 더 파랗게 변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캐롤린,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제 동료 마사가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한데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어떻게. 여기선 이미 포기했잖아.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피아에게 6개월에서 1년밖에 남지 않았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시도야. 후회 없이 하는 거지. 마사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래, 만약 이것도 안 해보고 소피아를 잃는다면 평생 후회할 거야. 집을 팔고 저축한 모든 돈을 정리했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상속금도 있었지만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친구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주었고 지역 교회에서도 기금을 마련해 주었어요. 출국 전날 소피아의 옷가지를 정리하며 그녀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소피아가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대부분 푸른 하늘과 구름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들이었습니다. 제 아이는 항상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한국에서는 아프지 않을 거예요? 소피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거기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텍사스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푸른 들판, 하얀 울타리, 그리고 말들이 뛰어노는 목장들. 34년간 제 고향이었던 이곳을 떠나는 것은 가슴 아팠지만 소피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현실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표지판은 한글로 쓰여 있었고 사람들은 빠른 한국어로 대화했습니다. 소피아는 긴 비행 후 더욱 지쳐 보였고 휠체어에 앉아 주변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택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준비해온 메모장을 꺼내 서울대학교병원 주소를 보여드렸어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피아를 흘끗 바라보셨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픈가 보네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네, 심장이 아파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울대 병원은 최고입니다. 기사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분주한 사람들. 텍사스의 여유로운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눈이에요. 소피아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들이 내리고 있었어요. 텍사스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걸 환영하는 선물이네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웃어 보이셨어요. 병원에 도착하기 전 숙소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준비해온 돈의 대부분은 치료비로 써야 했기 때문에 저렴한 곳이 필요했어요. 기사님, 병원 근처에 싼 숙소 있을까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기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셨어요. 고시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방은 작지만 가격이 싸요. 고시원에 들어서니 70대 할머니가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번역기로 대화하며 작은 방을 얻었어요. 박영희 할머니는 우리에게 따뜻한 된장국과 밥을 주셨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고열이 올라 당황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가 구급차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소피아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곧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날 거야. 창밖으로는 낯선 서울의 밤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네온 사인과 한글 간판들이 빗방울에 번져 마치 꿈속의 풍경 같았습니다. 소피아는 힘겹게 눈을 떴어요. 엄마, 무섭지 않아요. 여기서는 다 나을 것 같아요.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믿음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의료 시스템도 언어도 모르는 나라에 아픈 아이를 데려온 것이 텍사스에서 그저 마지막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더 나았을까요? 그 생각에 순간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서울대 병원 응급실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소피아를 맞이했고 응급처치가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박영희 할머니가 통역을 도와주셨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아이가 심장병이 있고 수술 받으러 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의사들은 신속하게 움직였고 서로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어딘가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소피아는 곧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저는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 앉아 밤을 보냈어요. 폭풍우가 병원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제 불안한 심장 소리와 겹쳐졌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오직 기도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제발 소피아를 지켜주세요. 이 먼 곳까지 온 우리를 도와주세요. 속삭이듯 기도하면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희 할머니가 따뜻한 미역국과 밥을 들고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먹어야 해요. 아이 위해서라도.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텍사스에서는 가족도 없이 외롭게 살았는데 이렇게 낯선 이가 우리를 돌봐주다니. 오전 10시 한 의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흰 가운에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었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캐롤린 씨?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네, 저예요. 급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저는 김준호 교수입니다. 소아심장센터에서 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김 교수는 소피아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소피아의 심장 판막에 복합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왼쪽 심실과 대동맥 사이의 판막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또 다른 판막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소피아의 심장 초음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흐릿한 흑백 이미지였지만 김 교수의 손가락은 문제점을 정확히 가리켰어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할 겁니다. 서울대 병원에는 이런 복합적인 선천성 심장 질환을 치료한 경험이 많습니다. 살릴 수 있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한 질문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제 눈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오신 건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텍사스에서 들었던 포기하세요라는 조언 대신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신에 찬 목소리는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우선 소피아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릴 겁니다. 그 다음에 수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비용은요?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치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용 문제는 나중에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실 수 있어요. 미국에서 오신 소피아 같은 환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김 교수의 말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일주일 동안 소피아는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장 초음파, CT 스캔, 혈액 검사. 의료진은 철저히 소피아의 상태를 분석했어요. 그동안 저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의 소개로 찾은 곳이었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조금이나마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병실에는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갔고 소피아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눈앞에 다가온 현실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소피아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무섭지 않니, 소피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긴장되지만 무섭진 않아요. 소피아의 대답에 놀랐습니다. 김 선생님이 저를 꼭 나아지게 해주실 거래요.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 소피아에게 김 교수가 개인적으로 찾아왔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네, 김 선생님이 우리 심장을 고치는 마법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마법이 있대요. 소피아의 얼굴에는 순수한 믿음이 가득했어요. 김준호 교수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결연했지만 부드러움도 담겨 있었어요. 준비됐나요? 우리는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팀이 소피아의 침대를 수술실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어요. 저는 끝까지 따라갔고 수술실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소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 소피아. 엄마의 용감한 공주.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했어요. 소피아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나도 엄마 사랑해요. 꼭 돌아올게요. 그 말이 마치 작별 인사처럼 들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선 채 무너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미나 간호사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어요. 캐롤린 씨, 이제 기도실로 가요. 수술은 약 8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8시간이요?
그 긴 시간 동안 제 아이의 가슴이 열린 채로 있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네, 소피아의 심장 상태가 복잡해서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김 교수님은 이런 수술을 수백 번 해오셨어요. 세계 최고의 소아심장 외과의 중 한 분이시죠. 시간은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병원 기도실에 앉아 시계를 쳐다보며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냈어요. 매분, 매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4시간, 5시간, 6시간. 박영희 할머니는 줄곧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병원 예배당에서 만난 한 노부부도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낯선 이들의 따뜻한 온기가 제 차가운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아이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할게요. 노부부는 번역기를 통해 이야기했어요. 우리 손녀도 심장 수술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건강하게 대학에 다녀요. 그들의 말에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7시간째 갑자기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뛰어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고 이미나 간호사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캐롤린 씨, 응급 상황이에요. 소피아의 심장에 출혈이 심해요.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회색으로 변하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다리가 꺾이는 듯 했습니다. 그럼 소피아는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김 교수님과 팀이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미나 간호사의 눈에도 불안이 서려 있었지만 그녀는 전문가다운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살 수 있나요?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이미나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매우 위급해요. 하지만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마세요. 소피아는 강한 아이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소피아는 제 딸입니다. 모든 희망을 걸고 이곳까지 온 제 전부였어요.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투쟁했고 지금도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을 겁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소피아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미나 간호사가 다시 수술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 순간 박영희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온기가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우리 아가 살 거야. 믿어야 해. 할머니가 번역기 없이 한국어로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는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8시간, 9시간, 마침내 10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김준호 교수가 나왔습니다. 그의 수술복은 땀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모자, 자국으로 눌려 있었어요. 다리가 떨려 겨우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문할 용기가 없었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고 그저 김 교수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습니다. 기쁨, 안도감, 감사함.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정말요? 소피아가 살 수 있다는 거죠?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네.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다행히 출혈을 막을 수 있었어요. 소피아의 심장은 이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겁니다. 판막 교체와 결함 수정이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의 48시간은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고 온몸에 선과 관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파란 입술. 그녀는 마치 인형처럼 움직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도 없었고 소리에 반응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허락된 짧은 면회 시간 동안만 딸을 볼 수 있었고 나머지 시간은 중환자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끊임없이 소피아의 상태를 확인했고 차트에 기록을 남겼어요. 모든 것이 기계적이고 차가운 것 같았지만
그 안에 생명을 지키려는 따뜻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캐롤린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나 간호사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소피아는 생각보다 회복이 빠를 겁니다. 아이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왜 아직 눈을 뜨지 않는 거죠? 초조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마취제에 영향이 있고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소피아의 활력 징후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미나 간호사는 전문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딸이 눈을 뜨지 않는 매 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혹시 뇌에 손상이 간 건 아닐까? 다시는 예전의 소피아로 돌아오지 못하면 어쩌지? 암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한 어머니가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아들도 심장 수술을 받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믿으세요. 아이들은 정말 강해요. 제 아들은 사흘 동안 눈을 뜨지 않다가 갑자기 눈을 뜨더니 배고파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말에 작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는 이의 위로는 특별한 힘이 있었어요. 셋째 날 아침 면회 시간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피아의 눈이 살짝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어요. 믿을 수 없어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소피아,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소피아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인공호흡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작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그것은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중환자실 의료진이 재빨리 모여들었고 김준호 교수가 소피아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동공 반응을 체크하고 심장 소리를 듣고 모니터의 수치들을 살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네요. 정말 좋은 징조입니다. 김 교수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안도감의 눈물이었어요. 소피아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사랑해. 그날 오후 소피아는 인공호흡기를 떼고 자바로흡을 시작했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들이 하나둘 제거되었고 다음 날에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소피아가 처음 한 말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다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소피아, 몸은 어떠니?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파요. 하지만 소피아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숨쉬기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너무 쉬워요. 소피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전에는 항상 무거웠는데 그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울음 대신 웃음이. 소피아의 심장이 드디어 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숨쉬기가 쉽다는 것.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김준호 교수가 회진 왔을 때 제 얼굴에는 아직 웃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김 교수가 말했어요. 소피아가 숨쉬기가 쉽다고 했어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교수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그것이 우리가 원했던 결과입니다. 소피아의 심장은 이제 몸에 필요한 만큼의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제대로 보낼 수 있어요. 소피아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수술 일주일 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병실을 짧게 걸을 수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점점 생기가 돌았고 창백했던 피부도 건강한 혈색을 되찾아갔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웃음소리가 커졌다는 것. 이전에는 웃을 때도 숨이 차서 작게 웃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웃을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수술 10일째 되는 날, 소피아가 갑자기 고열을 앓기 시작했어요.
밤새 38.5도를 오르내리던 체온이 아침에는 39.5도까지 올랐습니다. 게다가 숨쉬기도 다시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소피아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은 다시 창백해지자 다급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모여들었고 김준호 교수도 곧 도착했어요. 그는 소피아를 자세히 검사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감염의 징후가 있어요. 김 교수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수술 부위 주변에 감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겨우 회복의 기쁨을 맛보았는데 또다시 불안에 휩싸이는 기분이었어요. 김 교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심장 수술 후의 감염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소피아처럼 어린 환자의 경우 더욱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은 가장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48시간 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김 교수는 말을 멈추었어요. 그럼요.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염증이 있는 부위를 제거하고 다시 봉합해야 하죠. 하지만 소피아의 몸 상태로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에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희망을 되찾았는데 또다시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제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벽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김 교수는 부드럽게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지금은 항생제 반응을 지켜봐야 합니다. 24시간이 고비가 될 거예요. 소피아가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 우리 모두 봤잖아요. 감염 위기를 넘긴 후 소피아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한 달 만에 그녀는 병원 복도를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놀이방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창백했던 얼굴은 점점 생기를 되찾았고 웃음소리도 커졌습니다. 캐롤린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준호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피아의 심장 기능이 거의 정상 수준까지 회복되었어요. 곧 퇴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텍사스에서 이곳까지 소피아를 데려온 진짜 영웅은 캐롤린 씨예요. 김 교수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어요. 집은 팔았고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어요. 김준호 교수는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 상담 일을 제안해 주었고 박영희 할머니는 더 넓은 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소피아에게 퇴원 소식을 알려주자 그녀는 질문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고 싶니?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남고 싶어요. 소피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숨쉬기가 쉬워요.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낯선 나라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사랑과 돌봄을 받았습니다. 소피아의 생명을 구해준 곳,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곳이었어요. 퇴원 날 병원 직원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소피아의 새 출발이라는 현수막과 함께 케이크와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 소피아 퇴원 축하해. 모두가 함께 건배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소피아에게 작은 금목걸이를 선물하셨어요. 우리 손녀 건강하라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곳에 속해 있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서울국제의료센터에서 영어권 환자 코디네이터로 일하게 되었고 소피아는 국제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우리는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해 갔습니다. 특히 소피아는 한국어를 빠르게 배웠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박영희 할머니는 소피아에게 한국 음식과 전통을 가르쳐 주셨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전 이제 진짜 한국 사람 같죠? 소피아가 뿌듯해하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 소피아는 이제 한국 아이야.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1년 후 정기 검진을 위해 서울 대병원을 찾았을 때 김준호 교수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소피아의 심장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6개월에 한 번만 검진해도 될 것 같아요. 병원을 나오면서 처음 왔을 때와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니 소피아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창백했던 얼굴은 생기로 가득했고 말랐던 몸은 튼튼해졌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텍사스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존슨 의사가 소피아의 사례를 학회에서 발표하고 한국의 수술 기법을 미국에 도입하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김준호 교수의 초청으로 존슨 의사와 의료팀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캐롤린, 소피아를 보니 믿을 수가 없네요. 존슨 의사가 감탄했어요. 당신의 용기가 소피아뿐 아니라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게 될 거예요. 7년 후 소피아는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이제는 한국어가 영어만큼 유창해졌습니다. 그녀는 병원 행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아이들과 나누었어요. 저는 예전에 정말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엄마가 저를 한국으로 데려왔고 여기서 새 심장을 얻었어요. 이제 저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날 소피아는 자신의 꿈을 발견했어요. 엄마, 저도 김 교수님처럼 의사가 될래요.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텍사스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한국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절망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희망과 나눔의 이야기로 변했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이곳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집이 되었어요. 매주 일요일 박영희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되었고 한국의 명절도 함께 챙기며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놀라운 여정입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 가장 밝은 빛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며 캐롤린과 소피아의 여정은 국경과 언어를 넘어선 진정한 인간애와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절망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와 도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모두 삶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기차 감동 추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